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 김재원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 예? 예상 질문. 저희 질문을 예상 한번 해보세요, 쌤. 영화 이제 또 하나 개봉했으니까. 아이고, 네. 그렇죠. 우리가 뻔한 사람이에요. 네, 영화 노량 얘기를 안 할 수가 네네.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매율이 1위래요. 어제 개봉했는데. 네. 서울의 봄은 가고 조선의 겨울이 왔다. 맞죠? 조용아. 예. 네. 서울의 봄은 가고 조선의 겨울이 왔다고 하던데 노량을 보기 전에 뭐 관람 포인트 같은 거 좀 짚어주신다면 역사학자로서. 그 포인트를 짚으려면 이제 어떤 관객이 얘기한 방금 그 얘기가 반대가 돼야죠. 사실 서울의 봄은 제목은 서울의 봄이지만 네. 서울의 봄 이후로 펼쳐졌던 한국 사회의 어떤 모습들은 겨울이잖아요. 아, 네. 근데 이거는 이번에 나오는 노량은 이 노량이라는 그 전투는 굉장히 치열하고 그랬지만 이 이후에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7년간의 전쟁이 종결되는 거예요. 네. 조선에는 봄이 옵니다. 네, 그 마지막 전투인 예. 거니까 그게 이제 포인트겠죠, 하나에. 임진왜란, 정유재란, 임진왜란 중에 이제 정유재란이 다시 발발하는 네. 거예요. 그거 사실상 마지막 전투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일본군, 그걸 잡으려고 하는 조선 수군과 명나라 수군, 조명연합군이라고 불리는 그 군대가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영화에서도 전투씬에 가장 공을 많이 들였다고 알고 있는데 한 시간 가까이 전투씬이래요. 근데 그만해요. 그렇게 그릴만 해요. 왜냐면 이 500척 대 500척이거든요. 500척 대 한 460척. 이제 뭐 그 명나라 군대 수군이 한 400척 있었고 조선의 판옥선이 한 60척에서 80척 정도 있었고 이제 일본 수군이 500척이에요. 근데 이게 말만 들으면은 뭐 그냥 그 정도 붙었나 보다 하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배가 500척씩이 바다에 떠서 서로 해전을 하는 해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 노량 해전은 기존의 조선 해군이 썼던 방식이랑은 전투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은 판옥선이니까 굉장히 크고 안에 이제 포도 많고 그래서 네. 대포와 활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럼 근접전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조선 수군은 근접전을 하지 않아요. 일본 수군이 올라타서 하려고 하는 거고 조선 수군은 언제나 포와 활을 통해서만 전쟁을 하는데 뭐 당연히 이제 붙으면 당연히 이제 칼도 쓰긴 하지만 원래 기본적인 조선의 수군은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네. 근데 노량해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잡아야 되잖아요. 못 도망가게. 네, 못 도망가게 잡아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냥 완전 공방전을 벌입니다.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그렇게 500척도 500척이 붙은 전투니까 엄청난 전투인 거죠. 그리고 이건 이 이후로 200년 동안 이 정도로 큰 해전은 세계사적으로도 드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벌어지는 지상전이 아니라 해전을 그렇게 우리나라 물론 삼면이 바다이기는 하지만 그런 전투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네요. 지금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 전투가 벌어지기가 쉽지도 않거니와 그 전투가 일단 마지막이라는 걸 서로 알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게 쫓아버리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전 죄송해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쫓아버리면 되지 일본으로 가게 왜 마지막까지 일본군을 조선의 입장에서 괴멸시켜야 했을까요? 사실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배경에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닌데. 그래도 궁금한 거는 예. 풀고 가야겠습니다요.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원래 임진왜란 최선봉에 섰던 그 사람이 도망가는 거를 이순신이 막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일본 측에서는 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전쟁은 끝난 거예요, 지금. 도요토미는 죽었고, 근데 이제 도요토미가 죽은지는 모릅니다. 조선에 있는 일본군들은 도요토미가 죽은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전쟁을 끝내라 그러니까 부산으로 다 집결을 해요. 예, 가려고 이제. 이제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부산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제 사실 중국 쪽 이번에 영화에도 등장합니다. 네. 진린이라는 그 중국 명나라 장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슬 뇌물을 주고 길만 열어달라. 부산까지만 가면 우리 그냥 알아서 갈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순신은 그걸 받지 않죠. 절대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사실 7년 동안 이어졌었던 전쟁인데 전쟁 자체는 한 1년 반 정도가 치열하게 하고 나머지는 사실 강화 조약을 맺는 과정이었어요. 5년 가까이. 세상. 예. 강화 조약을 한 5년 가까이 4년 넘게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강화 조약이 깨진 다음에 다시 왔잖아요, 일본군이. 그러면 이순신과 조선 입장에서는 지금 도요토미가 죽었건 말건 돌아간다고 하건 말건 갔다가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씨를 말려야 되는군요. 근데 배는 500척이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냥 보낸다? 그거는 추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조선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긴 다 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요토미가 죽고 에도 막부가 생기는 그 1년간의 과정 동안에 조선은 계속 전시 상태예요. 임진왜란이 종결되고 난 뒤에도. 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 괴멸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처절하고 그럼요. 절실한 전투였었는데 네. 오, 한 척도 남겨서는 안 되는. 근데 실제로 500척 중에 한 200척 정도는 부수고요. 나머지 한 200척을 납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고 한 절반 가까이는 부신 거죠. 굉장히 큰 승리한 대첩이었습니다. 노련.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본이 가지고 있던 배의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인 거죠. 쉬운 척 정도가 조선이고 나머지는 이제 명에서 온 맞습니다. 배였으니까 10분의 1의 전력으로 연합군이기는 하지만 그걸 그렇게 대파를 했다는 건 굉장히 뛰어난 장수임을 알려주는 그런 일이기도 하네요. 네. 네. 꼭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네. 배우기에는 그 앞뒤에 있는 정황들이나 상황들이 그럼요. 굉장히 울컥한 대목이 있군요. 예. 자, 오늘 이 얘기가 아니고 네. 오늘은 부자지간의 얘기를 아, 예, 예. 아들은 왕이고 아버지는 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이죠. 네. 네, 고종과 흥선대원군의 이야기를 2주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은 왕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가의 꿈을 어떻게 이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기승전의 이제 갈등으로 가는 예. 구조인데요. 못다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익현의 상소문으로 어쨌든 흥선대원군이 물러났습니다. 아들을 몰아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 진짜 그러지 않았을까? 네. 우리 아버지 진짜 정도가 아니었겠죠. 대단히.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옆에 또 이제 부인도 있는데 부인도 막 치를 떨었겠죠. 우리 시아버지 막 이렇게. 너무 싫었을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으르렁을 많이 합니다. 특히 그 중전민 씨와 네.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 친정은 선포했지만 10년 동안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 계파가 없었겠습니까? 10년 동안 최고 권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온갖 군데 다 네, 심어놨겠죠. 온갖 군데 다 심어놨었던 그들의 밥그릇은 흥선대원군으로부터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른 곳에서 밥그릇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람을 봤더니 우리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 옆에 있는 우리 며느리가 하고 있다. 당연히 으르렁 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민씨 척족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잖아요. 척족이면 친척을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흥선대원군이 그 중전 민씨를 간택한 이유는 집안이 굉장히 미약해. 같은 영민씨 집안이지만 일단 흥선대원군의 어머니와 부인도 민씨입니다. 어머, 네, 그렇게 사돈 맺어도 괜찮은 거예요? 민씨 안에서도 이제 개파. 많잖아요. 네. 파들이 많으니까 상관은 없죠. 당연히 먼 친척이니까. 근데 중전 민씨를 고른 이유는 아버지도 빨리 죽었고 형제들도 빨리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척족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사촌 형 오빠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민씨 척족으로 불리는 이들이 마치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이전에 그 세도정 씨 때처럼 안동김 씨처럼. 네, 예. 세도정권 때처럼 이제 자리들을 차지해 나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니까 흥선대원군과 흥선대원군 아래에서 같이 존재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밥그릇 싸움입니다. 이때부터는. 그렇죠. 생존이니까. 네, 생존의 문제인 거죠. 그 와중에 터진 게 이제 이모군란인 거고요. 네. 이모군란이 딱 터지니까 당연히 흥선대원군 다시 모셔와라. 네, 그렇겠죠.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네. 거고 그거를 뒤집는 과정에서 아주 큰 실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누가요? 고종과 흥선대원군 중전민 씨. 중전민 씨가. 네. 예. 왜냐면 이제 청나라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외사를 끌어들이면 이제 이게 복잡하게 되는 거죠. 국내 아주 복잡하게 되고요. 그냥 복잡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이거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예 이제 파악하지 못했다 혹은 파악하고 싶어하지 않았다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에 그 조공 책봉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그렇죠. 중화 질서가 아니에요. 이제 예. 왜냐하면 지금은 조약의 세상이잖아요. 서로 조선, 청, 조선, 일본, 조선, 미국, 조선, 영국, 조선, 프랑스, 조선, 독일, 조선, 러시아 네. 이렇게 다 동등한 관계 속에서 조약이 맺어져 있는 속에 갑자기 청나라 군사가 조선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던 균형을 한쪽으로 조금만 물 한 네. 방울만 그쪽으로 밀어줘도 팍 팍 깨지는 터지는 상황이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우리 다 동등한 조약을 맺고 있는데 예. 청나라가 군사를 왜 보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 난이 뭔 일이야? 막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일본이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네. 왜냐면 내가 먼저 침을 발랐는데 지금 꽂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국제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네. 그러네요. 네. 이게 그거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 1차 방정식 배우잖아요. 거기까지는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해답 찾기가 쉽지 않아요. 2차, 3차 함수 나오면 그때부터는 네. 답을 못 찾습니다. 이 저는 정도- 끝내 못 찾고 끝났거든요. 19세기 말, 19세기 후반의 조선의 국제 관계는 미적분이에요. 1, 2차 그걸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을 이제 고종과 그 중전민 씨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다면 네. 실제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대입 수능이었는데. 대입 수능보다도 더 복잡했을 겁니다. 아마 머리가 깨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의문스러운 게 중전민 씨는 네.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배운 이미지로는요. 그래도 외국의 정세에 좀 밝았던 것처럼 그려져 있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완전히 잘못된 아, 형식이고요. 그래요? 준점인 씨에게 외국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들 주로 네. 같이 이야기해주는 분들 보면은 다 이제 그 선교사로 오신 외국 사람들. 외국 분들의 부인들이나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외국 물건 보여주면서 이제 그렇게 들은 정보들이 실제 국제 관계에 돌아가는 작동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될 리가 없죠. 그런 과정에서 들은 정보들로 정치를 한다는 건 사실 대단히 위험한 행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외국과의 관계에 뭔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초기에는 굉장히 청나라에 집착을 합니다. 그 말은 변해가는 세상의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기존의 관계에 그렇죠. 우리나라와 청나라의 관계, 네. 익숙한 관계. 그리고 그렇게 먼저 조선이 손을 내미니 청나라 입장에서는 땡큐죠. 예. 예. 땡큐죠. 예전에는 조공책봉 관계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번속국이라고 불렀었던 속방이라고 네. 불렀었던 그 관계를 그러면 이제 조약 관계로 이제 바꿔야 되니까 네. 바꿔야 되는데 우리랑 조선은 그럼 무슨 관계로 바꿔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이에요. 이때가 청나라에서. 근데 군대를 보내달라 그러는. 그래. 조선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속국이구나. 예. 그러면 근대식 관계로 바꾸면 뭐가 될까? 식민지라는 되게 좋은 게 있네.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점 찍었던 일본 입장에서는 요거로 막아야 되잖아요. 예. 군대를 또 보냅니다. 예. 그리고 군대를 보낼 수 있도록 조약을 바꿔달라고 조선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럼 그게 뭔 말인지 알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후폭풍들이 어떤 식으로 아까 말했던 그 방정식이 네.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약 맺고 예. 또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또 다양한 나라들과 왜 쟤들만? 뭐 이렇게.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관계 속으로 쫙 하고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서 그래도 조선에서 한 번 고종이 예. 그래도 아빠도 없고 이제 예. 아빠는 이제 이모군란 이후로 청나라로 위패되거든요. 잡혀갔으니까. 근데 이제 와이프랑 조금 상의를 했겠죠. 그래서 예. 지금 청나라랑 일본이 심상치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네. 될까라고 해서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는 게 러시아입니다. 왜 하필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지금 동아시아에서 내려와야 돼요. 동아시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돼. 뭐 부동항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의 국제 관계는 그냥 동아시아라고 해가지고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미국도 그러면 껴. 미국도 껴야 되고요. 영국도 껴야 돼요. 왜냐? 러시아는 지금 경쟁하고 있는 나라가 유럽 내에서는 영국이거든요. 그럼 영국이 내려오면 프랑스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죠. 이런 방정식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저는 이제 그냥 X로 남겨뒀을 거예요. 답을 못 구하고. 근데 고종은 일본이랑 청나라 사이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러시아 있잖아. 러시아 내려오는 것 같던데 러시아에다 슬쩍 한번 하면 1대1로 견제가 견제가 되겠구나. 서로 되지 않을까? 불렀더니 그럼 영국이 밑에 있잖아요. 네. 멀지 않습니다. 영국. 중국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네요. 중국에 있는 영국 입장에서 러시아가 갑자기 여기로 와? 네. 뭐지? 안 되지. 그래서 거문도 점령하고 이런 일이 이제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네. 그 가운데서 또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피디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그 수학 문제 고등학교 때 풀다가 네. 안 되면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때려 맞추는 중간식 답이잖아요. 네. 마이너스 1? 예. 그러니까 그 중전민 씨랑 고종이 답을 모르겠으니까 대충 아는 답으로 옛날에 맞춘 적이 있었던 답으로 그냥 대충 껴보다가 일이 더 복잡해진 상황인데 네. 이 와중에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의미살변 아니겠습니까? 의미사면은 가려면 아직 멀었고요. 예. 그럼 그래요? 그러면 갑신정변이 중간- 먼저. 갑신정변 먼저. 네, 갑신정변이 먼저 있습니다. 거기 갑신정변. 급진 개혁파 뭐 이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제 갑신정변 삼일천하 뭐 네. 이렇게 학교 때 배운 거 다 나와요. 예. 저건데요. 네. 한편으로 다행이죠. 한편으로 다행인 건 조선 내에서 그 방정식을 풀려고 노력하시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 이 방정식이 복잡하다. 복잡하다.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뭔가를 참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고서를 사야 될 거 아니까 참고서. 어느 나라 거 샀어요? 그래서 일본 거를 사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 일본 참고서가 있다. 잘 만들었더라. 예. 그럼 쟤네들 봐라. 되게 잘하고 있지 않냐. 예. 근데 지금 청나라 봐라. 응. 망한 참고서인데. 응. 망해가고 있지 않냐? 진짜 망해가고 있는데 저들을 따르는 게 진짜 개화냐. 저것은 근대화가 아니다. 네. 라고 판단을 하는 일군의 무리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들이 이제 급진개합파라고 불리는 건데 교과서 표현으로 이제 급진개합한 거고 사실 그들이 거의 유일한 개합파예요. 네, 예. 저들인 거죠. 박용호, 서광범, 서재필, 김옥준으로 네. 대표되는 사람 굉장히 젊습니다. 20대예요. 20대 초반. 동안은 아니셨네. 조선에서 알아주는 천재들이었죠, 저 때는. 그런 것 굉장히 똑똑한. 같아요. 그리고 지 외양을 봤을 때도 굉장히 세련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과하고요. 그 과거 안에서도 과거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철학이 뛰어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과거 시험을 통과했다는 그럼요. 거는 네. 요즘처럼 수학 문제 푸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도 신문물을 받아들였다는 건 문과 천재인데 네. 이과도 받아들였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변화를 빠르게 읽은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예. 빠르게 읽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자꾸 고종과 중전민 씨는 청나라 쪽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네. 요걸 한번 뒤집어보자. 세게 한번 뒤집어야겠다라고 해서 벌이게 되는 게 이제 갑신정변인 건데 예. 갑신정변이 터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모군란 때랑 비슷한 거예요. 안에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아까 청나라가 군대를 보냈었죠. 네. 똑같습니다. 일본과 청나라가 여기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고 당연히 서로 또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때는 서로 자신이 없어요. 일본과 청나라 둘 다. 누가 이길까? 내가 청나라랑 붙으면 이길 수 있을까? 아직 서로에 대한 파악이 안 끝났군요. 네. 청나라도 일본이 요즘에 근대가 좀 빠르다던데 음. 신식군이 되게 많다던데 전애들이랑 붙으면 우리가 이길까라고 음. 해서 서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네. 조약을 맺는 게 이제 텐진 조약인 거예요. 네. 서로 빼자. 군을 서로 빼자. 어. 순으로 서로 빼자라고 이제 조약을 맺었죠. 근데 조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고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개화파가 변란을 한번 일으킨 거니까 눌러야 되는 입장이고 네. 그 와중에 또 민씨 척족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또 여전히 수탈을 하고 있고 또 안에서는 마치 세도 정치 때만큼이나 농민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네. 그래서 터지는 게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아. 동학농민운동이 팍 하고 터진 거죠. 네. 기획 얼마나 좋아요. 네. 기획 얼마나 좋습니까? 음. 청나라가 먼저 군을 보냅니다. 아, 그 기회가 좋았다니. 뭔 기회가 네. 좋았나 그랬더니.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요청하니까 온 거예요. 네. 근데 일본은 텐진 조약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군은 뺀다 서로. 네. 하지만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뭔가 일이 터져서 한 팀이 들어오면 나머지도 온다. 예, 그래서 일본군이 들어오는데 네. 일본군이 들어올 때 마음 먹고 옵니다. 요거는 기회야. 어. 이건 기회야. 라고 해서 경복궁을 포위하고 거의 사실상 경복궁을 점령한 거죠. 네.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에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약을 새롭게 체결할 것을 강요하면서 문제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 거죠. 왜냐면 동학농민군은 이제 그 청나라군이랑 이제 외국군이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일단 전주에서 화약을 맺어요. 네. 사실상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 일본이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네. 일본군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동학농민운동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청나라를 빼야 되겠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고 조선을 먹겠다는 거죠. 네. 그때 벌어지는 사건이 이제 청일전쟁인 거죠. 어. 그 와중에 동학농민운동도 괴멸이 되고요. 예. 운동군은 괴멸이 되고 그 와중에 청일전쟁이 벌어져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지잖아요. 패배하게 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계속 방정식은 더 복잡해집니다. 아, 왜요? 이 어제 한 변수가 빠졌잖아요. 일본이 뭔가 이제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일본의 동아시아 그 패권을 네. 장악해가는 과정에 가장 큰 걸림돌은 러시아입니다. 아, 왜냐하면 일단 조선이 먼저 한번 손을 내밀었고. 손을 내밀었던 적도 있고요. 그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차지하려고 했었던 땅은 산둥반도 쪽이거든요. 아, 네. 산둥반도 쪽인데 거기는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랑 인접하게 돼요. 아, 조금만 더 가면 러시아인 겁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위협을 느끼나요? 당연하죠. 그래서 삼국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영국, 프랑스, 미국을 데리고 와가지고 네. 뭐 살짝 삼국 간섭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렇지 그때 당시 중국에 있었던 모든 열강들은 네. 일본이 그 땅 차지하는 거에서 못 믿었게 생각을 했었던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었던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제를 하면서 결국은 산둥반도로 못 얻어내요. 일본이. 그래서 그러니까 청일 전쟁에서 이겼는데 네. 막상 얻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일본이. 허허. 예. 그러면 이제 욕심내야 되는 땅은 조선이 된 거죠. 아, 거기까지 못 달 바에야 나는 조선을 먹어야겠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산둥반도로 막아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이었는데 그럼 서로 완전히 조선 땅을 두고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청일 전쟁이 끝나고 다시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 땅을 놓고 대립을 네.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벌어지는 건 을미사변입니다. 왜냐하면 예. 일단 러일 전쟁이 아니고요. 네. 예. 이 시기에 이제 조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중전민 씨를 아름답게 그렸었던 나는 조선의 군부다. 네, 드라마인 예. 건데 저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고 아무튼 중전민 씨와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청일 전쟁이 조선 땅에서 벌어졌고요. 아, 그러니까 왜 그걸 여기서 하냐고요. 네. 거기에다가 일본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조선 내정에 간섭하고 네. 있고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든 예전에는 1대1대1의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1대1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러시아와. 그래야 뭐 중립이 됐든 뭐가 됐든 뭐라도 이제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여기다 숟가락 얹는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본 네. 입장에서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단순화해서 하나만 남기자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쵸? 조선의 왕과 왕후가 네. 어쨌든 본인 기울어진 판을 본인 쪽으로 네. 해주겠다는데 그래서 또 그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메인에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메인에 고종이 아니라 중전민 씨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일본은. 그리고 조선 내에서의 그 개화파 인사들 중에 몇몇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종에 대해서는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아까 말했었던 이제 아까 여쭤보셨던 그 안에서 이제 이 어떤 그런 많은 뭐랄까 그 외교 관계나 이런 거를 할 때에 네. 중전민 씨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라고 느낀 거죠. 느낀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고종이 아무것도 안 하는 바보 천치였냐 그런 거는 아니었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중전민 씨라고 하는 존재는 조선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 아직 조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 조선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 조선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중전민 씨의 위치는 정치를 해서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닌 거니까. 네. 그런데 뭔가 자꾸 목소리를 내는 이 분위기들을 예. 없애야 해야 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도 좀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인 건데 이제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이건 세계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만행에 네. 흥선대원군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는 알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일본과 접촉이 있긴 합니다. 게다가 그 흥선대원군이랑 중전민 씨가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안 좋았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죠. 그 중전민 씨가 살해됐으니까 배후에 네. 어, 누가 있나 이렇게 누가 생각을 있나라고 하게 생각해 되는 보면 거고. 흥선대원군이 있다고 자연스럽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고종은 을미사변 이후에 아버지를 완벽하게 끊어냅니다. 네. 그리고 안 봐요. 얼굴을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 안 있다 죽거든요. 네. 흥선대원이 죽는데 장례식에도 안 갑니다. 아 그거 네. 그렇게까지? 네. 중전민 씨의 죽음과 아버지의 뭔가 있었다라는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끊임없는 의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강한 의혹을 갖고 네. 있었군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그 아버지 집에다가 싹싹 네. 가둬놓은 거죠. 가둬놓고 그냥 이렇게 좀 관리만 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안 봅니다. 절연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아버지가. 그 사이에 계속 일이 있었잖아요. 뭐 네. 손주를 뭐 앉히려고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서자지만 맞이를 한번 또 앉히려고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까지는 그래도 참아냈다가 네. 지금 본인의 부인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에는 뭐 지금 저희는 그런 표현을 절대 쓰지 않지만 이 시기에는 이제 국모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어쨌든 나라의 어머니를 네. 죽이는데 뭔가 연관이 돼 있어? 그러면 함께 할 수 없지. 더 이상은 완벽하게 끊어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 상황에서 네. 중전민 씨가 사망했고 네. 전국을 이제 고종이 이끌어가게 되는데 어떤 정치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예. 그게 문제인데요. 문제입니까? 이제 거기가 제일 문제입니까? 거기가 제일 문제죠. 왜냐면 방정식이 복잡해지고 이제 그걸 풀어내야 하는 거면 이게 너무 어려운 방정식이라. 수식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이과적 표현으로 하면 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수식. 그런데 그걸 이제 문과적 표현으로 하면 철학이거든요. 그렇죠.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 없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근데 사실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거 사실 이게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죠. 사실 이렇게 복잡한 관계들은 사실 각자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비슷해요. 친구들 관계도 비슷비슷하거든요. 예. 친구들 관계도 이제 비슷비슷할 때 그 친구들과의 관계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철학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와 나의 삶의 방향성만 명확하면 관계 맺는 거는 거기에 맞게끔 맺어주면 되거든요. 예. 자기 철학이 없어요. 근데 조선의 철학이 없습니다. 근데 배울 기회도 없지 않았을까요? 고종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시간이 벌써 아.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가 1876년인데 이때 되면은 이제 1890년대가 넘어간 거거든요. 예.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철학을 못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사실 조미 조약을 맺고 수호 통상 조약을 맺고 메이지 유신까지 가는 과정이 한 10년 정도였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또 변화시켜 나갔고 네. 메이지 유신 이후에 10년 만에 조선과 조일수호 조규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조선에게는 남아있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엇이든 내 철학을 만들어내고 조선이 나아갈 방향성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개화파도 존재했고요. 네. 그 변화의 철학을 만들려고 했었던 인물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었던 예. 거죠. 근데 그걸 전혀 살리지 못합니다. 어. 네, 전혀 살리지 못한 채로 이제 부인까지 죽고 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조선에 관심 있어하는 존재는 아까 둘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일본하고 러시아. 근데 일본이 우리 와이프까지 죽여? 절대 안 되지. 응. 완전히 러시아에 기울어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승부수를 던지게 되고 네. 아관파천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파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꼬여요. 뭐냐면 정치를 러시아 공사관에서 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이건 진짜 우스갯소리로 예.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러시아어 할 줄 아는 신하한테 허락받고 가야 돼요. 어딘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김옥육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천민 출신인데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아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급성장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속에 개화파 인사들 중에서는 러시아가 아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특히 정동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예. 혹은 또 일본 어. 쪽의 근대화의 방향성과 이제 관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또 갈라질 수밖에 없는 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친러 세력을 한번 정리하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되면은 친러 세력에서 활동하면서 고종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어요. 이제 그렇게 몸부림을 치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김옥육 독차 사건이라고 고종한테 독을 먹여요. 커피에 아편을 탑니다. 근데 이제 고종을 안 먹어요. 고종을 먹지 않는데 이제 순종이 그걸 나중에 순종이 어머, 되는 아들 세자가 그걸 황태자였지 이때 네. 아니죠 이때는 세자였죠 아직 네. 대한제국 전이니까 먹고 이가 다 빠져버려요. 어머, 어떡해요? 생깁니다.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조선 안에서. 예. 이게 나라냐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그래도 한번 나아가 보자라고 네. 하면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온 다음에 선포하는 게 이제 대한제국이 아. 되는 거죠. 예. 대한제국이 만들어졌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신문제도 없어지고 네. 그 근대화로 가는 네. 외향적인 네. 거는 갖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철학은 없는데 따라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어디 고철덩어리 배 한 척 사오고 예. 광모라고 그래요. 무슨 뭐 이런 배 한 척 사오거나 아니면 덕수궁 가면 석조전 예, 예. 그런 건물 그거 석조전이요. 그 유럽에 있는 어지간한 왕가의 궁전보다 큽니다. 대단히 큰 건물이에요. 가보셨나요 혹시 석조전? 네, 가봤어요. 석조전 굉장히 크고 화려하거든요. 예쁘잖아요. 네. 건물. 그거 지을 때가 아니거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은 아, 토목공사 하는 거구나. 토목공사를 이게 하거나 예를 들면 옷 바꿔 입고 예,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그 이제 그 정치인을 비판할 때 랜드마크 만들고 토목공사 하는 네. 걸로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보이려고 한다. 실제로 소프트웨어는 없으면서. 아니 그 토목공사라도 조선에 있는 뭐 기업이 있다던가 네. 조선에서 돈이 돌 수 있는 내수로 뭔가 이렇게 토목공사가 되는 거면 이거 그래도 괜찮은 거죠. 괜찮죠. 예. 근데 서양식 건물을 지어봤겠습니까? 안 그- 지어봤잖아요. 그 왕실 사치네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외국에 위탁해요. 그다음에 왕실뿐만 아니라 이제 경성을 이때는 이제 한양이죠. 한양을 어떻게든 근대화하려고 바꾸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조선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관 빌려오거나 아니면 외국 회사에 민간에다 위탁합니다. 근데 그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나라들의 민간 회사들 이때 당시에 대한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교관들은요 공식 외교관이 아니에요. 외교관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벌러 한국에 왔다가 기업가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러 조선에 왔다가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냥 뭐 이렇게 네. 우리 내 본국의 얘기를 잘해줘서 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조선에다 회사 하나 차린 다음에 이권 챙기는 이권 챙기는 용도로 그냥 다 빨려가 버리는 거죠. 속 터져. 네, 예. 이 상태로 쭉 가게 되는 게 이제 20세기 초 이제 대한제국의 상황이었었던 거죠. 많은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열려 있었던
잘했다고도 볼 수 있고 만약 잘했다 가정은 없지만 가정을 할 수는 없겠죠. 없지만. 하지만 내 철학을 만들어내고 자기 철학을 만들어내고 조선의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결정했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을지 알 수 없는 기회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네. 왜냐면 시간이 30년이에요. 1876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철학을 만들어냄 없이 옷 바꿔 입고 머리 자르고 배 한 척 그냥 멋진 거 하나 사온 다음에 멋지지도 커피 않았어요. 마시고, 예, 이렇게. 커피 마시고 궁궐 새로 멋들어지게 짓고. 짓고 그거 쓰지도 못했어요. 결국은 그거 한일 강제병합 이전에 완공이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예,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굉장히 안타까운, 안타까운 일이죠. 순간이네요. 예, 오늘 김재원 역사 강사님과 함께 굉장히 빨리 조선 말부터 대한제국까지 이 시기를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